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컴팩트 SUV QM3입니다. QM3는 쉐보레 트랙스와 더불어 국내 소형 SUV 세그먼트의 시작을 알린 모델인데요. 자, 먼저 디자인은 국내에 처음 등장을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행 모델은 출시 이후에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모델입니다. 그로 인해서 르노 삼성의 요즘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랑 이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해당 차량은 알리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사양도 거의 다 반영이 된 풀옵션 차량으로, 헤드램프는 LED 뷰어 비전, 그러니까 LED 헤드램프랑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다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연출되는 디테일도 꽤 근사한 편이고요. 해당 방향에 턴 시그널이 들어올 때는 무빙이 되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선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꽤 멋진 헤드램프 구성을 갖춘 부분은 이 QM3가 갖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로는 포그램프가 자리를 하고, 그걸 감싸는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SM6나 QM6에는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 C자형 데일라이트가 반영되었던 반면, QM3는 하단부 쪽으로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 요소도 이어가면서 QM3만의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알리 트림에는 범퍼 하단 쪽에 컬러를 달리한 디퓨저를 그려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줬고요. 이 외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는 처음 출시했을 당시와 별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바디와 루프의 톤을 달리해주면서 조금 더 개성을 살려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사이드 미러에도 실버 컬러를 더해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디자인을 담아주고 있고요. 거기에 휠은 QM3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그려져 있고, 투톤 컬러가 입혀진 17인치 크기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등화류 테일램프 쪽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C자 형태로 해서 보여지는 디테일이 추가가 되었고, 이 방향에서 봤을 때랑 또 이쪽에서 봤을 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입체적인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턴 시그널 램프가 점등되는 테일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 트림에는 하단 버퍼 쪽에 크롬 장식을 더해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꽤 심플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해놓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차량은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을 더해주고, 도어 트림 쪽에도 가죽을, 그리고 시트에는 나파 가죽을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다 터치로 미디어 관련 기능들을 설정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크린 아래로 USB 단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음악이 담긴 USB를 꽂거나 스마트폰 연결을 하게 되면 미디어 관련해서 화면이 뜹니다. 여기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턴테이블처럼 터치를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음악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꽤 재밌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재밌는데요. 후진을 하게 되면 여기 가려져 있던 부분이 점점 화면으로 채워지면서 차량 주변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라고 하면
카메라가 사이드 미러에 2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총 4개 정도 갖추고 그 영상을 합쳐서 차량 주변을 비춰주는 반면, 이 녀석은 이 후방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주행하는 상황을 저장했다가 차량 주변을 비춰주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기하면서도 꽤 편리한 기능이라고 여겨졌고요. 그 밑으로 이제 공조기 컨트롤러 조작부가 자리를 해서 그냥 다이얼식으로 돌리면 온도가 바뀌고 바람의 양하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할 수 있는 딱 필요한 부분들만 버튼들을 빼놓고 간소화 시켜놓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잡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만, 또 반대로 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로는 스타트 버튼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 키 수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파워 아울렛 단자하고 스마트폰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요즘 핸드폰들이 다 크기 때문에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이폰 X인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스마트폰은 놓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이거 USB 충전을 많이 하는데 USB 단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C거층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얘는 위쪽에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 돼 있고, QM3는 이 글로우 박스가 좀 독특한데 눌러서 빼면 슬라이딩 돼서 수납 공간이 나오는 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공간도 꽤 넓고 이 안쪽으로는 또 부직포 같은 걸 대놔서 물건들이 손상되지 않게 구성을 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고 조작할 때 느낌은 괜찮은 편입니다. 수동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후측방 경보, 그 다음에 르노 삼성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포지션 크루즈 컨트롤과 그 다음에 스피드 리미트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레버입니다. 그 다이얼 방식인데 돌리면 앞으로 나오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지는 수동 조절 방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세그먼트를 고려했을 때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 돌리는 레버 위치가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이쪽에다가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같이 좀 마련해서 좀 더 수월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트 열선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은 림의 크기는 적당하고 두께도 괜찮은 편이고요. 주행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크루즈 설정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버튼이고, 여기서 또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은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SM6에도 이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이라 좀 적응에 시간은 필요하고, 막상 적응이 되면 주행을 할 때 핸들에서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위치에 있어서 조작성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편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상당히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보여지는 정보에 있어서도 단순합니다. 중앙에는 디지털로 속도를 보여주고,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주유 게이지가 자리한 계기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열어주면 글라스 루프가 나오는데 고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썬루프처럼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루프가 글라스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개방감을 연출해주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글라스 루프는 알리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착자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 또 이 해당 차량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트 구성에 대해서는 크기가 그렇게 넉넉한 시트는 아닌데 그래도 무난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세팅해 놨고, 그리고 보조석은 앞으로 조금 당겨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열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성인 4명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이동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트는 좌방의 길이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등받이도 각도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편은 아닌데 막상 착자를 하면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요. 거기에 이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안 돼도 이 시트의 앞뒤로 이동은 가능해서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용이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나파가죽을 적용해줘서 좀 보들보들한 가죽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을 누르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트렁크 적재 공간은 꽤 반듯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가진 체급 대비 적절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손잡이 잡고,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1.5L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게틀락사의 6단 DCT 듀얼 클러치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90마력, 최대 토크는 22.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엔진이 가진 출력이 채 100마력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꽤 가벼운 거동을 보여줍니다. 크지 않은 몸집과 부담스럽지 않은 몸무게, 거기에 저회전에서 토크가 활성화되는 디젤 엔진이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물론 토크밴드가 끝나는 시점에선 바로 답답함이 동반되긴 하지만 보통 100km 속도 내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출력에 대해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일정 영역으로 속도를 올려놓고 속도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주행사항에 있어서는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직결감을 가지고 연비 효율성까지 챙기는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승을 다 마치고 영상 말미에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현재도 트림상 리터당 17.8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진 않지만 출퇴근을 비롯해서 일상 도심주행의 주된 목적을 맞춘 파워트레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6단 DCT 듀얼 클러치가 가진 저속에서의 울컥거림과 변속할 때의 소음, 거기에 이 디젤 엔진을 품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도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저속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약간의 피로도가 누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저속 구간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꽤 가볍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핸들을 조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상 이렇게 주행을 할 때 편한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또 일정 영역 이상 주행에서는 이 무게감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감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중에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졌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은 페달을 밟을 때 깊이감이 좀 있고 브레이크의 담력도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조금 올려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만 적응이 되면 파워트레인에 상응하는 제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하체가 일상 주행할 때는 그렇게 타이트한 편은 아닌데 또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거동에 있어서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노면 불규칙하거나 유철을 지날 때 운전자한테 노면 상태를 전달을 해주긴 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1열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세그먼트 대비 무난하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여겨집니다. 시트 포지션도 세나에 비해선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전방 시야라든지 이쪽에 쪽창을 마련해주고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밑에를 붙여놔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룸밀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가 보이는 것까지 꽤 트인 시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나 첫 차로 구매했을 때 운전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요즘 출시되는 경쟁 모델들이 꽤 풍족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좀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전방 충돌이라든지 후측방 경고 등 갖추고 있는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SUV들이 스마트 크루즈를 비롯해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QM3도 좀 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들을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7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7.4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10km 정도 나오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78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출시 이후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더해주며 지속적인 상품성을 보강했음에도 요즘 등장하는 새로운 경쟁 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면 여전히 개성 강한 디자인과 편하게 일상주행을 했음에도 리터당 17km를 상회하는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 부분은 꽤 매력적이었던 르노 삼성의 소형 SUV QM3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